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한미에서 이제 새로운 또 약제를 혁신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시판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뭐 이무영 교수님 계시지만 저희 같이 성기철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도 진행했고 또 관련된 데이터를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로우 도즈를 컴바인한 그런 싱글필 컨비네이션 제제인데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혈압 기준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요. 2017년도부터 이제 미국 쪽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ISH 그리고 대한 고혈압학회, 유럽 고혈압학회 그리고 유럽 심장학회에서도 이런 블러드 프레셔의 그 기준을 130에 80mm 머큐리 미만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뭐 심혈관 질환이 동반돼 있거나 심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혈압을 좀 낮게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BP 로드 트라이얼을 보시면은 당뇨병을 동반한 환자에서 적극적인 혈압 조절, 여기서 적극적이라는 거는 SBP를 120 밀리미터 머큐리 미만으로 낮추는 거고요. 스탠다드하게 컨트롤했던 그룹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카디오베스쿨라 이벤트에 있어서 21% 정도 더 유의하게 낮아지는 적극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게 더 좋았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ESH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로우 도즈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쪽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얼트라 로우 도즈에 대해서도 레코멘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ESC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처음에 고혈압 환자가 왔을 때 로우 도즈 더블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진행을 하고요. BP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로우 도즈 트리플 컨비네이션 테라피로 간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러 스터디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2003년도 20년 넘은 데이터긴 한데 BMJ에 실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항고혈압 약제를 병용하는 경우에 이제 한 가지 약제를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약제를 쓰면은 애디티브하게 혈압 감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이제 저용량 항고혈압 약제의 병용요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뇨제나 베타블로커나 아니면 칼슘 채널 차단제를 용량을 감소를 할 경우에는 애드버스 이벤트가 감소한다, 발생률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혈압 약제의 용량을 줄이게 되면은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저용량 타이아자이드에 대해서 따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용량에 비례해서 이러한 애드버스 이벤트가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프 도즈를 쓴 경우하고 이런 이뇨제를 스탠다드 도즈를 쓴 경우 그리고 트와이스 스탠다드 도즈를 쓴 경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뭐 리피드 프로파일이나 일렉트로라이트 그리고 글루코스랑 유릭 애시드 레벨을 보게 되면은 도즈 디펜던트하게 이러한 애드버스 이벤트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용량 3제 요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나온 데이터지만 그때도 그 당시에도 저용량 3제 요법이 뇌졸중 발생 위험을 63%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을 46% 줄여줬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많은 그러한 저용량 컨비네이션 제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자마에 실린 내용을 보게 되면 저용량 상제 복합제 여기서는 이제 해프 도즈를 3제를 합쳤는데요. 초기부터 이러한 그 저용량 3제 복합제를 사용할 경우에 목표 혈압 도달률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주째 그리고 12주째 6개월째 팔로업을 해봤을 때 유주알 케어보다 이러한 목표 혈압에 도달하는 그런 퍼센티지가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용량 3제 복합제에서 그 연구 기간 동안에 목표 혈압을 유지한 기간이 2배 정도 그 환자 비율이 더 높았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저용량 3제 복합제가 처음에 혈압도 빨리 떨어지고 이런 메인테인도 잘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팩트시트입니다. 국내 고혈압 환자의 유병률이 앞서서 강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3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치료율은 한 74% 정도 되는데요. 조절률이 58.6%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낮다. 물론 뭐 미국 아까 발표하신 그런 분들은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절반에서 조금 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고혈압 치료 중에서 목표 혈압에 도달한 환자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130에 이제 80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65세 이상, 뭐 80세 이상, 뭐 당뇨, 비만, 뭐 CKD 환자, 뭐 고위험군 환자에 있어서 50%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런 고위험군 환자에 있어서 130에 80 밀리미터 머큐리 미만으로 도달한 환자들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Real World Consideratio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고혈압 환자는 이런 다양한 병태 생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를 똑같은 약을 모노테라피를 할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BP 로우링 이펙트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환자 같은 경우는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포션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 환자는 심퍼세틱 너버스 시스템 액티베이션이 메인인 그런 고혈압 환자가 되겠고요. 뭐 세 번째 환자는 이제 볼륨 오버로드 되는 환자라고 보시면은 이러한 똑같은 다른 패소피지올로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모노테라피를 사용할 경우에 BP 레스폰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여러 기전을 타겟하는 그런 병역요법이 환자 간의 이러한 헤테로제니어티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2023년 ESH 가이드라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40%의 환자가 또 약제에 대한 non-adherence를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환자 같은 경우도 60.8%에서 puor한 그런 adherence를 보여주고 있어서 환자가 약제에 대한 이런 adherence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약을 잘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혈압 강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on-adherence 군에서 불충분한 그런 혈압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거와 관련된 이제 하이퍼텐션 컴플리케이션도 2배 이상 올라가게 되고요. 사망 같은 경우는 38% 유의하게 올라가게 되고 하스피탈라이제이션도 12%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약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환자에서 이제 poor adherence가 주요 카디오베스쿨러 이벤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adherence가 좋은 환자를 해저드 레이시오 1로 설정을 해놓고 적당하게 먹는 intermediate adherence랑 잘 안 먹는 poor adherence를 비교를 해봤을 때 all cause mortality가 poor adherence 환자의 경우는 75% 증가하고요. AMI가 32% 유의하게 증가하고 ischemic heart disease는 64% 그리고 cerebral hemorrhage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잘 처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제를 잘 복용할 수 있게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하면 더 증가시킬 수 있는지도 하나의 큰 이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환자들이 고혈압이 되게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약제를 이렇게 잘 복용하지 않느냐 살펴보게 되면은 약제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를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엔티하이퍼텐시브 에이전트 약제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약제를 잘 복용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트렌드인 이런 싱글필 컨비네이션 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작용 우려를 경감시켜 주고요. 약물 요법을 단순화시켜 준다라고 하면은 약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이노베이티브 어프로치에 대해서 얼트라 로우 도스 컨비네이션 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그런 약제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2017년도에 초저용량 사제 복합제가 소개가 됐는데요. 거기에서는 위약 대비 24시간 BP, SBP를 18.7mm 머큐리를 추가 감소시켰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어서 초저용량으로 사제를 복합했을 때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보시면은 그러한 초저용량의 일제를 쓴 그런 환자에 있어서도 혈압 강화 효과가 유의했고요. 2개를 쓰게 되면 더 좋은 혈압 강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물론 3개, 4개를 쓰게 되면은 더 많은 혈압 강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이제 쿼텟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초기 치료로서 초저용량 복합제를 단일제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초기부터 아주 신속하게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혈압 강화 효과가 계속해서 12개월 동안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텐션 컨트롤 레이트에 있어서도 유주얼 케어 모노테라피에 비해서 6주째부터 12주
그리고 1년 동안 유지되는 동안에 컨트롤 레이트가 유의하게 높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퀄텟 연구에서는 또 24시간 혈압 조절 효과를 봤는데요. 24시간 혈압 강화 효과, 그리고 데이타임, 그리고 나이타임의 혈압 강화 효과가 유의하게 차이가 났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런 퀄텟 연구를 통해서 초저용량 복합제의 효과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나온 연구가 GMRX2 연구인데요. 여기서도 초저용량 3제 복합제를 위약 대비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다국적 RCT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초저용량 4분의 1 도즈하고 2분의 1 도즈를 위약 대비 유의한 혈압 강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흥미로운 게 2분의 1 도즈하고 4분의 1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4분의 1 도즈가 2분의 1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또 이런 메시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이제 저용량 GMRX2는 저용량 이제 병용요법 대비 우수한 혈압 강화 효과하고 양호한 그 내약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저용량 3제 복합제가 저용량 2제 병용요법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있어서도 더 3제 복합제가 더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용량 3제 복합제는 2제 병용요법과 유사한 이런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이프티 이슈에 있어서도 3제 복합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베로니카 연구가 발표됐는데 이 베로니카 연구에서는 이 3제 복합제 중에 그 ARB가 이제 텔미살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용량 3제 복합제 기반 치료는 한 달 이내에 80%의 환자가 목표 혈압에 도달했고 이러한 효과는 6개월 동안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저용량 3제 복합제가 또 좋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메타 분석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쿼드리플, 그러니까 초저용량 복합제가 단일제 대비 우수한 혈압 강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숏텀하게 비교했을 때 그리고 롱텀하게 비교했을 때 다 유의하게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프로파일에 있어서도 adverse event, any adverse event나 serious한 adverse event 그리고 약물을 중단하게 되는 그러한 adverse event 측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아모프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모프렐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아모잘탄 플러스 5에 50에 12.5에 3분의 1 용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암노디핀과 로잘탄과 클로살리돈이 다 3분의 1 용량이 포함되어 있고요.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그 초기 요법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1일 1회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이고요. 이거와 관련된 우리나라 데이터가 한미에서 아폴로 301과 302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아웃컴과 세이프티 아웃컴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302에서는 로잘탄 50mg과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는 비열등성만 입증한 게 아니라 우월성까지 입증을 해서 이 아모프렐정이 로잘탄 50mg과 비교했을 때 혈압 강화 효과가 유의하게 더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프렐 투여 4주 시점부터 로잘탄 대비 유의하게 혈압 강화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혈압 강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더 강력한 혈압 강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301에서는 아폴로 301에서는 암노디핀하고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는 비열등성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암노디핀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혈압 강화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그 비열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 연구에 있어서는 암노디핀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발목 부종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아모프렐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발목 부종이 더 유일하게 감소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둘레를 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모프렐정 같은 경우는 잔일제하고 동등한 내약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 반응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혈압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의 라인업을 보게 되면 한미에서 고혈압 라인업이 아모디핀 그리고 오잘탄이 이제 모노테라피로 소개가 되고 있고 듀얼 에이전트로는 아모잘탄과 클로잘탄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아모잘탄에다가 이뇨제를 클로살리돈을 합친 아모잘탄 플러스가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나온 이 아모프렐 같은 경우는 3분의 1 도즈를 합친 그런 3제 복합제로서 우리가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혈압 강화는 이제 점점 더 그런 기준이 더 강화되고 있어서 더 낮추는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요. 환자마다 그 환자가 고혈압에 대한 병태 생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노테라피보다 다양한 약제를 같이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초기 치료부터 이런 로우 도즈를 컴바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데이터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아모프렐전 같은 경우는 로잘탄 대비 이런 더 혈압 강화 효과가 좋았고 암로디핀하고 비열등했고 발목 부족과 같은 사이드 이펙트가 더 적었다는 거고요. 그 아모프렐정이 단일 요법으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ARB하고 CCB하고 이뇨제를 같이 합친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이런 고혈압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